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쉬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경기 침체 시에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여러 가지 외신 보도들은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Recession fears flare and June jobs report looms as jittery markets head into third quarter. 네, 이번에 3분기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실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보시면 우선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처음에는 견조한 경제 상황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는 연착륙일지 또는 경착륙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 75bp 금리 인상이 되느냐, 50bp 금리 인상이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과 이 스텝 연준의 경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가 거의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었기 때문에 연착륙일지 또는 경착륙일지에 더 큰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거를 좀 분석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 또 어느 정도로 소화해낼지와 관련해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고도 꼽아줬는데요. 먼저 이번에 발표되게 될 미국의 고용 지표와 또 수요일에 발표되게 될 이 연준 의사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앞서 살펴봤다시피 두 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가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확실히 좀 연준의 입에 주목을 하다가 현재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글로벌 IB들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꾸준히 이렇게 글로벌 IB들 쪽에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노무라 쪽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노무라는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 둔화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로존을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12개월 안에 경기 후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1년 내에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급격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에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 주요 은행들은 지금 인플레 잡기 운동에 나섰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이 더는 성장을 위해서 수출 회복에 기댈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이런 한국이나 대만 등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한국도 예외적이진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노무라는 미국과 유로존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모두 마이너스 1%대로 제시를 한 만큼 이 경제 성장률 둔화는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좀 전 세계적인 시나리오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 노무라 증권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G7 쪽에서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좀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좀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he G7 is considering a price cap on Russian oil, but energy analysts think it's impossible.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등 G7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G7 회원국들은 러시아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지금 치솟고 있는 원유 가격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도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4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CNBC나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회담 자리에서 러시아 원유 수입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은 러시아 원유에 관세를 도입하거나 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럽 연합이 연말에 러시아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기 전까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전 세계 에너지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7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또 최대 석유 생산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제외하고 이 러시아에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빠졌다,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 말고도 또 걸림돌이 있나요? 네, 이 상한제 실행에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이 에너지 에스펙트 연구 디렉터인 암리타 센은 러시아가 정말 이 가격 상한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서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가격 상한제 도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정책일지라도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정책 메커니즘은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G7은 중국과 인도에게도 이러한 정책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러시아가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책 자체가 좀 실현 가능성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실현되는 것도 문제고 효과도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ropean markets close higher as oil and gas stocks lead gains. Uniper shares fall 27%. 네, 이번에 유럽 증시 어떻게 작동했는지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이 2개월 내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BP와 쉘,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스는 모두 4% 넘게 뛰었고요. 또 에너지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4% 넘게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자동차, 또 기술 업종은 하락세를 연출하게 되면서 독일 증시를 좀 짓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센틱스 서베이에 따르면 5월의 유로존 투자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26.4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9.9보다 낮았고요. 또 직전월인 4월의 마이너스 15.8보다도 아래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유로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하면서 투자 신뢰지수가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유로존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5월 중에 전년 대비 36.3% 올랐고 전월 대비로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폭은 전망치인 1%보다 낮았으며 전년 대비 상승폭도 예상치인 36.7%에 못 미쳤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줬는데요. 투자자들은 한편 오는 목요일에 공개될 ECB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의사록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발표될 FOMC 의사록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